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라기보다는 자가면역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계가 나 스스로 해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상태는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현대 인류 자체가 맞닥뜨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장기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혼란을 시키고 면역기능을 파괴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더 큰 면역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원인은 현대적인 삶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고, 그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오늘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대표적인 면역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사이토카인 관련된 물질들이 확 분비가 되면서 이것을 제압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넘어서 자기의 장기까지 공격을 해서 장기를 망가뜨리고 손상시켰어, 마비시키는 상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중대 어떤 위기까지 간 경우를 보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자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세우는 보초가 자기 장수를 공격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스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극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면역세포, 외부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독소를 제거하라고 임무가 주어져 있는 면역세포가 왜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자기의 장기를 망치고 면역계를 그렇게 쓸데없이 소진할까요? 일단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과 같은 것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갑자기 유입되면 면역세포들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피하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인 반응이죠. 처음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이렇게 면역계를 총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장기까지도 손상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면역계가 이 피하 식별,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어떤 작용이 떨어진다.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신체 기능의 저하, 어떤 상태에서 그 다음에 노화의 반응으로서의 면역계의 기능의 저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 시스템 자체가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안정을 못 취하고 항상 전전긍긍하게끔 항상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노폐물, 우리 몸속에 넘쳐난 노폐물들, 그 다음에 약물들도 이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약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시스템 혼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성 염증이 있죠.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급성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도운돼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면 이제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불을 지켜보는 사람이 잠도 못 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성염증 자체가 이러한 면역 시스템의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왜 자기 세포를 공격할까에 대한 저의 가설이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몸의 가민성입니다. 몸이 예민해져 있는 거죠. 몸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으면 면역계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해서 자기 몸에서 약간의 에러,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그 큰 문제를 인식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극도의 스트레스야말로 자가 면역적인 상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자가 면역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뀌니까 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트로이를 목말해 보십시오.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잖아요. 나의 면역세포가 나의 장기를 공격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기는 굉장히 자가 면역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만성적이고 오래가면서 또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자가 면역은 굉장히 힘들고도 괴롭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는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발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 T세포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적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가진 세포인데, 그것을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절 작용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게 조절성 T세포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그걸 가려내는 작용하는데, 조절성 T세포의 기능 저하가 자가 면역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미 자가 면역 질환이 된 경우도 있죠.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미 질병이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잘 살펴보면 건강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만성적인 피로가 있거나 뭔가 몸이 계속 여기저기 아프거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분들은 자가 면역 상태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돌리고, 자가 면역 상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염증을 일으키는 식이습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메가6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나치게 단 음료, 그 다음에 가공식품, 지나치게 가공이 많이 된 식품, 정크푸드, 이런 어떤 음식들을 자주 먹는 식이습관을 가지면 당연히 자가 면역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지나치게 깔끔한 육아 환경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요즘에 제가 보면 40대 이후에도 A형 간염 항체가 없어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양한 물질과 접촉한 경험이 없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새로운 황원,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작, 과도하게 반응해서 자가 면역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애를 이제 지저분하게 키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양한 야외 활동,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나중에 어떤 면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훈련이 되고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면역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 스트레스라든지 화를 낸다든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을 때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생체 리듬의 혼란이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계가 재생이 되고 우리 몸에 있는 피로물질이 씻겨져야 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그런 작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극들, 나쁜 자극들이 많이 오면 그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죠. 대기오염, 미세먼지, 황사, 농약과 살충제가 이렇게 많은 환경, 미세 플라스틱, 해양의 오염의 어떤 주범이 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 등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지켜주는 디펜스하는 호르몬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고 햇볕을 적게 쬐는 사람들도 자가 면역 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잘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이건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죠. 노폐물이 많이 들어오면 자가 면역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독소를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 립스틱, 이거 네일, 이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 몸에게 맞지 않으면 알러젠, 알레르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증된 것, 너무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사용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검증되고 안전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중금속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농약을 많이 치거나 살충제를 많이 치는 환경이면 그 자체가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물 속 뭐 캔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중금속, 이건 모바일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검사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들 자체가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 화장품, 미세먼지, 주변의 농약 환경, 음식물의 중금속 같은 것들을 줄이는, 독소를 피하는 습관이 자가 면역을 줄이는 우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식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의 독소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염증 식사의 원칙,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복합 탄수화물, 가해가 야채, 섬유질,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요. 그 대표적으로 항염증 식사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강황, 양파, 생강, 초콜릿, 레드와인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어떤 비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장 비만은 염증 세포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 내장 비만, 내장 지방은 그 자체가 염증 세포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간헐적인 단식이나 저칼로리 식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면 아까 그것이 이제 활성산소의 문제라든지 영양소의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가 허락을 하면 뭐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을 조금 식사를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죠. 뭐 8시간에서 12시간. 근데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비우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체력이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또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봐서 판단하는 게 좋고요. 적어도 하루에 2끼에서 3끼 규칙적으로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장으로 독소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고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우리 장내 세균숲에 균형이 안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장누수정운, 장에서 이렇게 독소들이 우리 몸에 타고 혈관으로 다 퍼질 수 있도록 장의 어떤 점막들이 균열이 있으면 자가 면역에 어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4R, 영어로 사R을 포화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리무브, 없애라, 나쁜 음식 없애야 되고, 리스토어, 소화 요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드시고, 김치, 콩으로 된 어떤 음식들, 된장, 그런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 안에 박테리아를 다시 어떻게 재생시키는 거, 유산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들 잘 섭취해서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잠증막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양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음식을 없애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저축을 하고 장내 유익균을 재발굴하고 무너진 장을 재생하는 것이 우리 장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는 어떻게 보면 단일인자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검역 클리닉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옛날에 자가 부담으로 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니코틴 제품, 그리고 경구 복용제, 뭐 챔픽스 같은 제품들을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잠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휴식을 얻고 재생이 되는 거죠. 7시간에서 9시간 동안에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적절한 수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정 피곤하면 수면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잠도 허용이 됩니다. 서늘하고 차강이 잘 된 침실에 주무셔야 되고요. 일어나는 시간은 통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는 동안 몸이 편안해야 되죠. 속을 적절하게, 너무 가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 배가 너무 고픈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속이 차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기 전에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거 조금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신욕이나 목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한 상태로 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잠을 잘 때 어떤 영양제를 먹었더니 도움이 되더라, 뭐 마그네슘이나 태아닌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수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 정도면 자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밤에 잠에 잘 때 걱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일 할 일은 내일로, 내일 걱정할 일은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잘한 감염을 또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제 감염들이 있죠. 뭐 무종균이라든지 방광염증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제 대장 쪽이 안 좋아서 대장균이 있다든지 알레르기 비염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염증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항상 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감염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비타민하고 미네랄, 장 건강을 챙겨주면 이런 어떤 자잘한 감염들이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스 잘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까 담배 못지않게 자가 면역의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고, 활성산소가 아까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을 시켜서 면역계 쪽에 문제를 만든다고 했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면역세포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몸이 싸우려고 하는 전투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 우리 면역세포가 혼란스럽지 않고 면역세포를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면역으로부터 벗어나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